여러분들 요새 전세난이다 깡통 전세다 부동산 시장이 아주 그냥 어질어질하죠. 집값과 전세값이 겁나 떡락해버렸다구리. 이제는 전세난이 아니라 역전세난이 벌어졌다구리. 부동산 시장이 시들시들해지면서요 이젠 거꾸로 집주인들이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이 아주 그냥 가파르게 떨어지고 물량은 남아돌고 있거든요. 세입자가 나가버릴까봐 전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것도 생기고 있고요.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받을까봐 불안한 세입자들은요 집주인한테 먼저 선빵으로 내용증명까지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도대체 또 부동산 시장에 뭔 일이 터졌길래 역전세난 깡통전세가 판을 치고 있는 거냐, 아주 쉽고 재밌게 한번 구경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요 여러분들이 부동산 시장을 잘 모른다면요 역전세난이니 깡통전세니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개념부터 확실히 잡고 넘어가 볼 건데, 역전세라는 말 전에는 전세라는 게 있겠죠. 전세라 함은 세입자가 집값의 일부를 보증금으로 집주인한테 맡기고 집주인의 집에 거주를 하는 겁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기만 하면 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지요. 집주인은 이 전세제도를 이용해서요 부족한 주택 구입 자금을 전세금으로 땡겨올 수 있으니까 무이자로다가 돈을 빌려올 수 있는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김너굴 씨가요 2억짜리 집을 한 채 샀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런 다음 이 집을 1억 5천만 원에 리병이한테 전세 한 바퀴만 돌리기만 하면 김너굴 씨는 사실상 5천만 원의 집을 산 거나 마찬가지죠. 게다가 1억 5천만 원 전세금으로 받은 돈은 무이자로 융통한 거나 다름없어서 개꿀인 거죠. 이와 같은 거래를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요 세입자는 실제 주택 가격인 2억보다는 더 낮은 가격,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 1억 5천만 원의 집을 빌리기도 하면서 동시에 계약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의 손실 없이 그대로 1억 5천만 원을 되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돌려받는 보증금으로는요 나중에 내 집 마련의 징검다리 역할도 할 수 있는 거죠. 따지고 보면 집주인도 좋고 세입자도 좋고 이 둘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게 전세제도입니다. 이 전세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유일한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임대차 문화인데요, 부동산 시장이 막 꺾일 때마다 가장 먼저 폭탄이 터지는 곳이 바로 이 전세 시장이거든요. 전세는 월세보다 주거 비용이 비교적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전세 보증금을 집주인한테 줬다가 다시 돌려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차하면 그 보증금을 떼일 위험도 함께 있습니다. 자, 보통 전세난이라고 하면요 세입자 쪽에서 전셋집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있을 시기에 일어나는 현상이 전세난이고요. 이 시기엔 우스갯소리로 전세난민이란 말까지 나옵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전세 가격이 약 36%나 아득하게 오를 시기에 전세난이란 얘기가 정말 많았죠. 그런데 최근에는 전세난이 아니라 역전세난이 일어나고 있다는데, 그렇다면 역전세난은 대체 뭐냐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요. 역전세난은 전세난이 거꾸로 벌어졌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운데요, 전세난이 세입자가 전셋집을 못 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역전세난은요 집주인이 전셋집에 들어올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을 말합니다. 이게 말로 하면 좀 헷갈리니까 아까와 똑같은 예시를 가지고 와볼게요. 아까 전에 2억짜리 집을 가진 집주인 김너굴 씨가 있었잖아요. 이 김너굴 씨가 원래 2억짜리 집을 1억 5천만 원에 전세를 돌리고 있었는데, 이때 역전세난이 벌어지면요 전세 시세가 2년 전에는 분명히 1억 5천만 원 수준 아니었습니까? 그 전세가 지금 1억 원으로 떨어졌다 이 말입니다. 전세 가격이 하락한 지금 집주인인 김너굴 씨 입장에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전세 연장을 해주려면 도리어 세입자한테 떨어진 전세값만큼 1억 5천에서 5천만 원을 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집주인인 김너굴 씨 입장에선 진짜 뒤통수가 얼얼하죠. 전세 가격이 너무 떨어졌으니까. 자, 여기까지의 상황을 다른 말로 하면요 전세값을 전세 계약 시점보다 더 떨어뜨려서 전세 가격을 깎아주지 않는 이상은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 이것이 바로 역전세입니다. 전세난은 세입자가 집주인을 못 구하는 거고, 역전세난은 거꾸로 집주인이 세입자를 못 구하는 거다. 이렇게 기억하면 쉬워요. 네, 맞습니다. 2021년까지는 집주인이 갑이고 세입자가 을인 전세난이었다면요 이젠 역전세난으로 집주인이 을이고 세입자가 갑이 된 거예요. 부동산 시장의 하락기에 나타나는 이 역전세난은요 전셋집을 구하는 세입자들보다 집주인이 많을 때 벌어지거든요. 집주인이 세입자를 못 구해서 안달난 상황이 된 거예요. 전세 수급 지수가 100 아래면 전세를 내놓는 사람이 전세를 사려는 사람보다 많다는 뜻인데요, 서울 아파트 전세 수급 지수는 계속 떨어지고만 있고 지난 10월에는 77까지 찍었지만 올해 1월에는 61까지 더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세입자가 귀해지다 보니까 전세값이 많이 떨어진 곳에선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돈을 주면서까지 세입자를 붙잡고 늘어지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요, 여러분들이 역전세난이 뭔지 대충 이해는 하셨을 건데요. 만약에 집주인이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을 내놓고 기다릴 수는 있지만 전세는 또 다르거든요. 자금 여유가 없어서 전세를 내놓은 집주인들 중 상당수는요, 세입자한테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법적 분쟁이 발생합니다. 결국엔 전세값 호가를 크게 낮춰서 집을 파는 수밖에 없고, 최악의 경우에는 경매에 집을 넘겨야 합니다.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제때 채무 상환을 하지 않으면, 그니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자가 될 수 있어서 손실을 그냥 희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역전세난은 이제 알겠는데 깡통 전세는 또 뭐냐? 깡통 전세는요, 역전세와 비슷하긴 한데요, 집값하고 전세가가 거의 똑같은 상황을 말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까 그 예시 똑같이 가지고 와보자고요. 집값이 2억이었고 1억 5천만 원의 전세를 주고 있었던 여기 김너굴씨, 전세 한 바퀴 돌리고 2년 뒤에 집값을 보니까 집값이 엄청 떡락을 해버린 거예요. 결국 집값이 떨어지고 떨어져서 2억이었던 집값이 1억 5천만 원이 됐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전세 보증금인 1억 5천만 원이랑 매매가랑 똑같은 거잖아요. 이런 경우를 깡통 전세라고 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한 줄 더 떠서 집값이 2억이었는데 1억 5천으로 여기서 또 1억까지 떨어졌다고 해볼게요. 이런 경우에는 전세 보증금인 1억 5천만 원보다 실제 집값이 더 싸죠. 전세값이 집값보다 높다는 건 진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도 깡통 전세라고 하는데 말만 들어도 진짜 아찔해요. 김너굴씨 입장에선 집을 1억 주고 판다고 해도 세입자한테는 전세 보증금이었던 1억 5천만 원을 온전히 돌려주질 못합니다. 이건 진짜 역전세보다도 훨씬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깡통 전세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실제로 전세값이 집값을 뛰어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름 경기도 수원만 해도요, 매매가 2억 8,500만 원짜리 매물이 전세 가격도 2억 8,500만 원으로 딱 같게 붙었습니다. 깡통 매물이 된 거죠. 수원 말고도 인천이나 아산, 천안 등등등 수도권 외곽부터 지방 쪽에는 이런 깡통 전세 사례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역전세난, 깡통전세가 핫해진 이유가 대체 뭐냐?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 일단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높아진 금리 때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기준금리가요, 매번 오르는 걸 멈추지 않았잖아요. 올해 1월에도 올렸어요. 2023년 1월 기준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기준금리가 3.5%입니다. 3.5%. 야, 이거 말도 안 돼. 그만큼 대출금리도 겁나 올랐잖아요. 전세자금 대출만 해도 작년 초 4% 하던 게 지금은 7%, 8%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니까 사람들은 대출 이자 때문에 집을 사지도 않고, 그렇다고 전세자금 대출 받으면서 전세로 들어가기도 싫고, 부동산 시장의 매매도 전세도 다 끌어내려요. 솔직히 전세 대출 받아서 8%씩 이자 주면서 전세로 사느니 그냥 월세 주면서 사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라는 게 요새 트렌드예요.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대출이자 싸대기 한 대 딱 맞아보면, 아, 이래서 전세자금 대출 이자 낼 바에는 그냥 월세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전세자금 대출 이자가 월 100만 원이라 하고 같은 부동산 매물의 월세가 70만 원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그냥 70만 원 월세 내고 살죠. 뭐하러 대출 이자 100만 원씩 내면서 거기 살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전세로 사는 것보다 월세로 사는 게 더 훨씬 싸게 먹힌 시장이 되는 거예요. 금리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대출 이자 때문에 전월세 전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월세 비중은 2019년에 41%였다가 20년엔 41.7%, 2021년에는 46%, 결국 2022년에 이를 역전했습니다. 2022년부터는 전세보다 월세 거래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의 절반 이상이 월세일 정도로 월세 선호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죠. 금리가 올라가서.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전세값이 자꾸 떨어지고만 있어서 역전세난이 벌어졌습니다. 2년 동안 36%나 올랐던 이 전세값이 이제는 하락세로 접어들었잖아요. 작년만 해도 3%가 넘게 떨어졌습니다. 아직 바닥이 어딘지도 모를 정도로 계속 떨어지고만 있어요. 그러다 보니 집주인은 발만 동동 구르면서 걱정하는 겁니다. 세입자가 그냥 나갈까봐, 혹은 세입자를 더 이상 못 구할까봐. 만약에 세입자가 있었더라면 앞으로 2년 더 전세 갱신할 때 전세 가격이 내려간 만큼 또 돈을 줘야 되니까 문제가 생기죠. 아까도 예시를 드렸지만요, 이 뉴스의 헤드라인처럼 전세값이
집값이 8억에서 6억으로 뚝 떨어졌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집주인이 돌려줘야 될 2억이란 돈이 어디서 구할 거야? 조상님께서 해주신답니까? 아니잖아요. 직접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역전세난에 집주인들이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못 돌려주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큰일 나는 겁니다. 여기서 떨어진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만큼 목돈이 없는, 진짜 목돈이 한 푼도 없는 집주인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럼 이런 집주인들이 세입자한테 어떻게 쇼부를 치냐? 하는 수 없이 세입자의 전세대출 이자를 대신 내주기도 하고요. 거꾸로 집주인들이 세입자한테 도리어 월세를 지불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당장 집주인들이 큰 목돈이 없으니까요. 진짜 얼마 전까지 집주인이 갑이고 세입자가 을로 통했는데 전세시장의 판도가 뒤집히고 있는 게 참 신기해요. 이렇게 집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요, 세입자들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빠집니다. 나 같아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세 사기에 대한 걱정도 함께 커지니까요. 몇몇 세입자들은 집주인이 2년 뒤에 진짜 내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을까 없을까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입자가 도리어 집주인한테 뭐라고 하냐, 2년 뒤에 내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집주인이 필요하다면서 집주인의 재직증명서나 세금 납부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집주인의 신뢰를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역전세난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났을 거잖아요. 전세값이 떡상하고 있었던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집주인 쪽에서 세입자한테 전세금 안 올려줄 거면 나가라는 식의 내용 증명이 많았는데요, 이제는 거꾸로 세입자 쪽에서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달라고 독촉하거나 전세 시세가 이만큼 떨어졌으니까 전세보증금 중 일부를 돌려달라는 내용 증명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전세 계약이 다 끝났는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법원을 찾아갔던 세입자 수는 2022년이 사상 최다를 기록할 정도죠. 아마 2023년에는 더 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2023년 올해 입주 물량이 진짜 쏟아지고만 있거든요. 여기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 추이만 보면요, 상반기만 해도 입주 물량이 17만 5천 가구가 넘는 걸로 나타났고요. 이 수치가 작년 2022년과 비교해서는 약 3만 가구나 늘어난 규모예요. 올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입주 물량이 작년 33만 가구에서 올해 35만 가구로 약 2만 가구 증가할 걸로 보입니다. 매매 수요도 전세 수요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매매 시장은 거래 절벽으로 멈춰버렸고 전세 시세도 끝을 모르고 떨어지고만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전세 물건이 쌓이고만 있는 게요, 전세 물건이 2022년까지만 해도 3만 1천 건 정도가 있었는데 2023년 1월 기준으로는 대기하고 있는 전세 물량만 해도 5만 5천 건을 훌쩍 넘기면서 1년 만에 전세 물량이 약 70%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렇게 쌓이는 전세 물량이 많다고 거래가 또 많냐? 그것도 아닙니다. 작년 초부터 전세 거래는 계속해서 감소 중인 게 문제죠. 자, 현재 세입자 입장에선요,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에 전세 들어가는 건 진짜 조심해야 되고요,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에 꼭 가입할 걸 추천드립니다. 허그 등 종류도 많아요. 최근에 빌라왕 사건 같이 전세 사기도 오지게 많잖아요. 실제로 최근에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보증 사고가 크게 늘었습니다. 사기꾼들도 많이 끼어 있고요.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세입자한테 돌려주질 못해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갚아준 돈은요, 2020년만 해도 4,415억, 2021년에는 5,040억, 2022년에는 9,241억 원으로 매년 겁나 늘고만 있습니다. 그만큼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거죠. 이게 계속 매매 시장도 전세 시장도 힘을 못 쓰니까요, 역전세난은 앞으로 더욱더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금리 인상으로 인한 전세 대출금 이자 비용 상승, 전세 가격 하락의 대환장 콜라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달라구리. 그럼 다음 영상에서 보자구리. 리뷰형이는 바보다구리.